그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에 가해자로부터 무고죄 고소를 당해서 무고의 피의자가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이 피해자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정순 대표님. 예,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네. 성폭력 역고소는 그 가해자가 피소 이후에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거나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아니면 손해배상 민사상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외에도 이제 위정죄, 뭐 협박죄, 모욕죄, 공갈죄 이런 것들로 이제 수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 역고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실제로 이 역고소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 위협만으로도 침묵하게 되고 네. 위축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네. 오죠. 예. 네. 실제 경우도 많이 경험하셨죠? 예, 뭐 저희들 상담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고 싶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 명예훼손죄나 아니면 무고죄 같은 이런 역고소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상담을 하세요? 그럴 경우는 뭐 저희들이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가 본인이 그걸 판단해야 되는 사건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제3자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이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이 그 피해자가 결국에는 고소를 해야지 이 경찰이나 뭐 사법부도 제대로 움직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게 대해서 저희들이 뭐 강요를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피해자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는 게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사실 성폭력 피해 경험자가 피해 경험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용기를 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한 뒤에는 본인의 치유, 적이 어떤 삶으로 좀 지내면서 이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하게 되면 그 치유할 시간이 없어서 더 힘들어지는 것인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성폭력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 가해자가 피해자에 비해서 권력이 많은 거죠. 돈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그렇게 나를 죄인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했을 땐 굉장히 실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지겠구나. 저 사람은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도리어 가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 단계인데 경찰들이 많은 경우에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당신 말 잘못하면은 사실 그 명예훼손죄나 아니면 무고죄로 걸릴 수 있어. 잘 생각해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투 운동 속에서 사실 즉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는 결국은 피해 경험자들의 입을 막는 그러한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피해자들이 압박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그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실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있고요. 무고죄 같은 경우는 실제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이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입증이 어렵듯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소 사실을 입증하기도 그러니까 고소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고요. 다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하는데 그게 두려워서 성폭력 범죄 사실의 고소를 주저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 법률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이 일단 우리가 집에 송사 하나 걸리면 뭐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폭력 피해 자체도 힘든데 이제 법에 그게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 그걸 들고 나오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실 즉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는 좀 폐지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는 웬만하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즉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폭력 가해자, 좀 더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굉장히 악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폐지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네, 근데 이제 폐지 부분은 예.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예.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무고죄 무서워서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우리 저 여성의 전화 대표님 김정순 대표님은 그 실제로 이 상담을 할 때 무고죄 무서워서 폭로하라는 말씀을 주저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 경우는 어떤가요? 실제로 무고죄로 처벌받은 여성들이 저희 단체에서도 있고 또 무고죄 재판 중에 저희 단체로 찾아온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서워하지 말고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죠. 네. 예. 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위축될 수밖에 없고 침묵을 지키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무고죄로 인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원의 판단도 법원의 판단했을 때는 뭐 적어도 뭐 상당 부분의 신빙성이 있지 않나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실한 사실을 고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무고죄에 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좀 고소할 때도 네.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나 장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했다 그런 부분을 적시하게 된다면 그 시간이나 장소에 같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거짓이라고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당한 범죄 사실을 특정해서 고소를 하거나 한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좀 더 적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추상적으로 뭐 어떻게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고소 사실만 한다면 그런 의심의 여지를 살 가능성이 큽니다. 진실 공방이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지금은 사죄한다. 그런데 그 뒤로 언론을 보면 뭐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 대응이라는 것이 사실 유무를 따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성폭력에 대한 증거가 약간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저는 그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내가 너를 걸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약간 저는 협박처럼도 사실 들립니다. 그 법률적인 대응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안희정 지사의 피해자인 그 김지연 수행비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렵다. 라는 것을 지금 자필로 이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한편으로는 그 안 지사가 그래도 더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이나 무고죄가 들어올 거에 대한 두려움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해 경험자들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인 거고요. 그렇게 만약에 그 무고죄로서 너무 겁낼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피해 경험자는 훨씬 더 많은 자원,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을 때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겠죠. 활용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에 비해서 돈과 시간과 권력이 다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 조문 자체로는 무고죄를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도구로 쓰는 사람들의 힘의 차이에 의해서 무고죄가 별로 그거 뭐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